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 3건을 언급하며 이것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한 바 있느냐,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총장이 만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발언하지요. 자, 그런데 지난 8일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재배당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형사 1부에서 형사 6부로 재배당된 것인데, 형사 6부의 박순배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서 발탁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인사 이동 후 형사부 사건 및 업무 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이 재배당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나, 당연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 의지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흥미롭게도 같은 날 8일 한동훈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지요. 10일에는 이문정 검사의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이 납니다. 다음날 11일에는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지요. 이후 14일에는 국민일보가 단독 기사라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의 보고를 잘 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윤석열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건의 연속일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총장의 아킬레스이자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의 가족 의혹에 대해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자 곳곳에서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며, 이것을 또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추다르크가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남은 생존 논리가 어떻게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을 이슈화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추미애의 이 탄핵 소추안은 24일날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지만은 결과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말 안 해도 안 될 게 뻔하겠죠. 아무튼 결과를 떠나가지고 추미애의 이런 태도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그 자신의 행보가 얼마나 그 무리수였으면은 야당 측에서 기가 막혔으면은 이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를 했을까, 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무겁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슨 재미있는 이벤트를 보듯이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 궁금하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 국회를 장악을 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웃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이것보다 더욱더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추미애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던 모습인데, 이 추미애가 국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그 사진이 찍혔고, 이 핸드폰의 내용도 찍혀가지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추미애가 국회에서 보고 있던 핸드폰의 화면은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자료로 보이는데, 이 카메라에 잡힌 내용을 보면은 윤 총장의 부인 김 씨하고 장모 최모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읽고 있는 모습이었고, 해당 핸드폰 화면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킨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고, 또한 이러한 행동은 윤 총장 쪽을 압박을 하려는 그런 메시지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미애는 수사권 지휘 발동을 해가지고 마치 그 정의 구현을 한 것처럼 엄청나게 그 난리를 쳤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 압박을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윤 총장을 이제 신물총장 만들기를 넘어가지고 사실상 이제는 윤 총장을 이제 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노출을 시킨 것은 일종의 윤석열 총장을 향한 경고라고 지금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적으로 불리고 있는 이 윤 총장에게 수사권 지휘 발동으로 완전히 지금 제압을 한 데다가 이를 넘어가지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아예 윤석열 총장 옷까지 벗겨서 자신하고 검찰총장의 싸움에서 이 전리품으로 윤 총장의 목을 따기 위해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리고 후에 있을 그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를 넘어가지고 대권까지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총장을 제거해버리고 신문 지지층을 향한 구애를 해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난 조국 국면 때 있었던 일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에 조국 관련해가지고 한참 수사가 있을 때 이 조국 지지자들은 검찰이 조국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검찰이 가족을 볼모로 조국을 압박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인질극이 아니면 뭐가 인질극이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추미애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저짝 진영에서 어떻게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거는 뭐 착한 인질극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역시도 자기 아들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병역 비리 의혹 이게 제기가 될 때만 해도 우리 아이 눈에서 뭐 눈물이 난다는 등 가족을 건드리는 짓은 해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하더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은 뭔지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미애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뭐 전 정권 탓을 넘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탓을 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무슨 금부 분리인가 뭔가 하는 이론을 주장을 해서 한 차례 언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의견을 펼쳤는데요. 추미애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 잡는 경제 시스템이고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살지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서 돈을 모은다면서, 그러나 천정부지로서는 아파트값에 서민들은 좌절하고 결국에는 대출을 받고 이번에는 대출금 갚기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일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에 몇 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을 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 대출받아서 잔금을 갖고 수십억 시세 차익을 남긴 후에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이거를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하고 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아파트 가격에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추미애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파트 가격에 내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뭐 앞서 말한 그 토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토건 세력들에 의해서 이건 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추미애 주장대로라면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라든가 이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토건 세력이거나 토건 세력이랑 이제 붙어먹은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토건 세력들은 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현 정권에서 공직을 맡거나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 참모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요새 보니까 뭐 아직도 집을 안 팔고 버티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던데, 특히나 뭐 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집을 3채나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안 팔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소식들이 꽤나 나오기도 했었죠. 아무튼 뭐 추미애는 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뭔가 좀 일침을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추미애 본인 역시도 올해 3월달에 발간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은 현재 서울 광진구 구이동 아파트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이 전용 면적이 55평, 공급 면적이 66평에 굉장히 큰 평수의 아파트이고,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추미애는 이 아파트를 2002년도 10월달에 샀는데, 매입할 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 구매를 했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전액 매입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지난달에 16억 9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도 2월에는 이게 11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된 것으로 보았을 때 문정부 들어서고 나서 3년 동안 5억 원이나 이게 가격이 뛴 것이고, 그리고 추미애가 보유하고 있는 국회 앞에 여의도 오피스텔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현재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본인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왜 국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한 칸 사려고 하는지, 허리띠를 졸라 매는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금 다 이제 투기꾼이라든가 토건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대형 아파트로 현찰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가분개들은 집 없으면 전월세나 살 것이지 왜 이 정부가 전월세는 편하게 살 수 있게 공산주의 정책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 봤다는 말들을 주워 들어가지고 주제넘게 부동산 살려고 난리를 치는 거냐, 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추미애가 말한 대로 나와 내 가족이 살 집,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천정부지로 속고 있는 이 아파트 값에 서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이번 정부가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거는 토건 적폐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1도 공감이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추미애는 지금 이번에 발의된 본인의 그 탄핵 소추안을 거론을 하면서 핍박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지목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하고 정의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자기가 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들리고,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조지겠다라고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웃고 있는 모습과는 왜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한마디로 약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딱 맞는 말은 역시나 그 서울대 교수님의 일침이 있는데, 이 법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권력을 더 달라고 구걸을 한다면서, 그런데 이 구걸이 성공하면은 우리는 또 이들의 오만 방자와 방향무인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다른 거 몰라도 조국은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트위터 하나만큼은 업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진영 까는데 조국 트위터만 한 게 없고, 진짜 보면 옛날에 무슨 그 영어 사전 찾아서 보듯이 찾아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상황별로 주제별로 트위터질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없는 게 없어요. 네, 아무튼 뭐 요새 추미애는 정말로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되고 있고, 정말로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이 정도로 설친 법무부 장관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고, 심지어 다른 부처의 일까지도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두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신경을 써야